안녕하십니까. 포스텍 이장식입니다. 우선 나노기술협의회 이저널클럽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윤치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이용하여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이를 활용하여 차세대 컴퓨팅인 메모리 개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연은 2023년 1월 31일 발간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매출은 전 세계 경기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특히 최근엔 챗GPT 등의 발달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의 처리 및 저장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는 D램과 플래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특히 플래시 메모리는 현재 3차원으로 집적을 하여 용량을 아주 크게 증가시켜서 대용량의 정보 저장을 위한 매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D램과 플래시 메모리 외에도 차세대 메모리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FERAM, MRAM, PCRAM, STTRAM, RERAM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윤치 메모리는 이제 FERAM이 되는데요. 이러한 FERAM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FERAM은 이제 1T, 1C 구조가 되고요. FET가 있습니다. 이건 싱글 트랜지스터 기반이고 FTJ라고 투터미널 터널 정션을 이용한 메모리 소재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FERAM 1T, 1C 구조는 D램과 소자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D램을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FET는 싱글 트랜지스터 기반이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윤치 물질을 이용한 강윤치 메모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런 강윤치 물질은 이제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분극 현상인데요. 우리가 폴라리제이션과 이제 일렉트릭 필드 간의 관계를 보면 이와 같이 히스테리시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점과 이 지점인데요. 이 지점을 플러스 PR, 이 지점을 마이너스 PR이라고 합니다. PR은 이제 렘넌트 폴라리제이션 값인데요. 여기서 이 지점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일렉트릭 필드가 0이더라도 플러스 PR 또는 마이너스 PR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윤치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비휘발성으로 동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강윤치 물질을 사용한 메모리 소자의 장점은 뭐냐면 아주 빠르게 동작이 가능하고 낮은 작동 전압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휘발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윤치 메모리의 여러 가지 장점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전자현미경 사진이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1T, 1C 구조의 32Mbit FRAM입니다. 강윤치 캐패시터를 좀 더 확대시켜서 보면 이제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물질이 레드 지르코늄 타이터네이트, PGT라고 하는 강윤치 물질입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됐던 그런 물질인데요. FRAM에. 근데 여기 보시면 레드, 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CMOS에 컴패터블한 그런 물질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극을 보시면 이제 플래티늄 같이 노블한 전극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패브리케이션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그런 이슈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PGT 물질이나 이제 노블한 메탈을 에칭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에칭 프로파일이 여기 보시다시피 안 좋은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소가 포함된 그런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포밍 게스 어닐링이라고 이제 CMOS 공정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윤치 특성을 아주 많이 열화시키는 그러한 문제들도 많이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강윤치 메모리는 이제 특성 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널리 상용화되지 못한 그런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강연체 물질 및 소자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강연체 매몰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좀 줄어들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2011년 독일에서 도핑된 하프니아에서 강연체 특성을 보고한 이후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강연체 매몰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프늄 옥사이드, 하프니아라고 하는 이 물질은 이미 CMOS 공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물질이고요. 그래서 CMOS 컴패터블한 물질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실리콘이나 지르코늄, 이티륨 등 여러 가지 원소들을 도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캐핑 레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열처리를 했다가 이제 쿨링하는 동안에 이제 오스롬빅 구조로 이제 바뀌면서 강연체 특성이 발현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여러 가지 이제 흥미로운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핑 농도에 따라서 강연체 특성에서 이제 엔티페로일렉트릭 특성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펀트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많이 바뀌는 그러한 현상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프니아를 쓰더라도 우리가 이제 해프니아를 실리콘 기판에 증착을 하게 되면 해프니아와 이제 실리콘 기판 사이에 이제 인터페이셜 레이어가 생기는 것은 막아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하프니아와 이제 산화물 반도체를 적층하는 그러한 구조를 제안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러한 해프늄 기반의 강연체 물질을 이용해서 강연체 소자를 만드는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제안한 구조가 뭐냐면 이러한 강연체 층과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를 채널로 쓰는 이러한 구조를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를 쓰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강연체 물질과 이제 채널 사이에 인터페이셜 레이어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인터페이셜 레이어가 없는 그러한 깨끗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또한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폴리실리콘보다 높은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동작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ALD 방식으로 해프늄 옥사이드 기반의 강연체 물질을 증착을 하기 때문에 CMOS 컴패터블하고 3D 메모리 제작에 적합한 그러한 공정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강연체 물질에서 이제 폴라리제이션을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레벨 또는 멀티빗 동작이 가능하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뉴로픽 소자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저널들의 논문들을 게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이고요. 오른쪽은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강연체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낸드 구조의 새로운 메모리 소자의 구조가 됩니다. 기존의 이제 메모리 소자인 경우에는 동작 속도가 느리고 동작 전압이 높다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폴리실리콘을 채널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은 모빌리티가 낮고, 그리고 이제 접촉 단수가 높아질수록 동작 특성이 열화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강연체 트랜지스터 기반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구조는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를 채널로 물질로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는 이제 폴리실리콘보다 모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동작 특성이 향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연체 물질을 게이트 옥사이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동작 속도가 빠르고 작동 전압이 낮아진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제안한 그리고 이제 개발한 소자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를 TIN으로 쓰고요. 지르코늄이 도핑된 해프늄 옥사이드를 강연체 층으로 쓰고, 인듐 갈륨 징크 옥사이드를 옥사이드 채널로 쓰고, 그 다음에 소스 드레인을 형성을 해서 이와 같은 강연체 트랜지스터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폴라리제이션 히스테리시스 커브, CV 리스판스, 그 다음에 트랜스퍼 커브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안티클락 와이즈 히스테리시스를 보이는데, 이게 바로 강연체층의 스위칭, 폴라리제이션 스위칭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펄스 동작도 저희가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레벨 동작 특성도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그램 스테이트와 이레이 스테이트 내에 이제 인터 스테이트 1, 2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이제 멀티레벨 동작뿐만 아니고 이제 이러한 멀티레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데이터 리텐션 특성도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윤재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응용을 한 게 이제 아티피셜 시냅스 쪽으로 응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포텐시에이션, 디프레션 커브를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리니어하고 시메트릭한 그런 특성들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저희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레크레이션 애큐러시가 약 90% 이상으로 아이디어라는 경우와 거의 유사한 애큐러시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아티피셜 시냅스를 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특성들이 필요한데요. 저희 개발한 강윤재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이제 인듀런스 특성들, 여기 보시면 아주 좋은 인듀런스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투 사이클 베리에이션이 아주 적은 그러한 특성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크레이션 애큐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컨덕턴스 레벨, Gmax of Gminimum ratio, 그다음 사이클 투 사이클 베리에이션을 평가를 한 결과 여기 별표가 이제 저희 소자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이제 컨덕턴스 레벨이나 Gmax, Gminimum ratio, 그다음 사이클 투 사이클 베리에이션이 이제 레크그니션 애큐러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 소자들은 컨덕턴스 레벨이 높고 그 다음에 Gmax, Gminimum 레이쇼가 크고 그 다음에 사이클 투 사이클 베리에이션이 적기 때문에 우수한 레코그니션 애큐러시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윤재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아티피셜 시냅스에 쓰이는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강윤재 트랜지스터는 시냅스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메모리 소자로도 아주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단위 소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FE NAND 어레이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한 거는 이제 2D 어레이를 만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워드라인 0, 1, 2, 3 이제 4개의 워드라인을 만들고요. 그 위에 이제 해피움 지로코늄 옥사이드를 증착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소스 라인을 만들고 이제 빈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듐 징크 옥사이드를 증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인듐 징크 옥사이드는 이제 ALD로 증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닐링 프로세스를 통해서 강윤체 방막을 이제 강윤체 특성이 나타나게 그렇게 바꿔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워드라인 컨택을 오픈을 해서 이와 같은 소자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2D 강윤체 어레이를 만든 이유는 이제 어레이를 만들어야지 저희가 낸드 동작을 실제로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낸드 스트링이 되는 거고요. 이게 낸드 페이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면 이제 블락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런 어레이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레이즈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이닙이 동작을 시키지가 않으면 낸드 구조의 경우에는 워드라인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 바이오스를 인가하면 이 셀뿐만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셀까지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쪽 셀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니빗을 시키고 이쪽 셀만 프로그램을 시키는 그런 동작을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는 다 이레이즈 된 상태에서 C20 셀만 프로그램이 되고 C21 셀은 프로그램 이니빗 동작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되지 않는 원래 이레이즈 상태로 남아있는 그러한 특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러한 FE NAND 어레이, 2D 어레이를 만들어서 낸드 동작을 시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FE NAND 메모리 셀을 이용해서 이제 멀티레벨 동작 특성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레벨의 FE NAND 동작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낸드인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모든 셀들이 다 프로그램 됐을 때만 이제 ON이 되고요. 하나의 셀이라도 이레이즈가 되어 있으면 이제 오프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낸드로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가 있는데 케이스 1인 경우 모든 셀들이 다 ON 되어 있을 때만 이제 ON 스테이트를 나타내고 하나의 트랜지스터라도 이레이즈, 오프된 상태가 나타나면 오프된 스테이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낸드 어레이를 만들어서 확인이 가능한 그런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방식을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이제 버티컬한 FATFT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시도를 했냐면 TIN, SiO2, TIN, SiO2, TIN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착을 하고요. 한쪽 방향을 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칭을 하고 그 다음에 헤프륨 지로코늄 옥사이드를 ALD로 증착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LD가 중요한 이유가 이러한 버티컬한 스트럭처에서도 컨펌을한 데포지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ALD 증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ALD로 헤프륨 지로코늄 옥사이드를 증착을 하고 몰리브데늄으로 소스 드레인을 만든 후에 인듐 징크 옥사이드 역시 ALD로 이렇게 증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애칭된 영역이고 이쪽 부분이 이제 버티컬한 영역으로 우리가 증착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M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TIN, SiO2, TIN, SiO2, TIN이 있고 그다음에 헤프륨 지로코늄 옥사이드와 이제 인듐 징크 옥사이드가 이렇게 컨펌을하게 데포지션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를 이렇게 버티컬한 트랜지스터 구조에서도 안티클락 와이즈한 그런 트랜스퍼 히스테레시스 특성이 나오고요. 스위칭 스피드라든지 그리고 우수한 인듀런스 특성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구조를 좀 더 발전시켜서 10나노미터의 게이트 랭스를 가지는 버티컬 FET를 개발을 했는데요. 10나노미터 게이트 랭스를 가지는 FET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SiO2와 TIN, SiO2 TIN, SiO2 TIN 이렇게 이제 3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TIN 두께를 이제 10나노미터로 저희가 증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바로 게이트 랭스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너비가 이제 게이트 위스가 되는 거라서 저희가 10나노미터의 게이트 랭스를 가지고 500나노미터의 게이트 위스를 가지는 그러한 아주 작은 디멘션의 감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동작 특성들을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감시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이용해서 FE 낸드 소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감시 트랜지스터 어레이, 2D 어레이를 이용해서 뉴로픽 소자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3D 강위치 어레이를 이용한 뉴로픽 소자 응용이기 때문에 2D 어레이에 대해서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4 곱하기 9 이제 36개의 트랜지스터 어레이로 구성된 2D 어레이를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디스트리뷰션이 아주 적은 약 한 3.7% 이내의 그런 우수한 유니포미티를 가지는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실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이용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응용을 해봤는데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지 피처를 이제 익스트랙션 하는 건데, 저희는 강의실 트랜지스터 시냅틱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커널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버티컬 엣지라든지 호리전털 엣지, 그다음에 민, 그다음에 샤픈 이런 이제 커널을 사용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봤고요. 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강의실 시냅틱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버티컬 엣지, 호리전털 엣지, 민, 샤픈 이러한 커널을 적용한 후 이제 프로세스된 이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강의실 시냅틱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이용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포텐시에이션 디플레이션 특성이 이제 아주 우수한 그러한 어레이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이제 아이디어란 디바이스가 이제 녹색이 되는 거고, 이제 파란색이 저희 강윤재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인데, 아이디어란 경우와 거의 유사한 그런 우수한 애큐러시를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3차원 메모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의 2차원 메모리 어레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어레이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복잡한 연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어레이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2D 구조에서는 어레이 사이즈가 커져야 하기 때문에 칩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차원으로 메모리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메모리 어레이들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집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칩의 사이즈도 현저히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메모리 어레이에서 서로 다른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러한 컴퓨팅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는 본 연구에서 해프닝 기반의 강윤체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3차원 구조의 강윤체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구현을 하고, 이러한 강윤체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이용하여 인메모리 컴퓨팅에 적용하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3차원 구조의 강윤체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어떻게 제작하였는지 그 프로세스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iO2, TIN, SiO2, TIN, SiO2, TIN, SiO2를 순차적으로 증착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TIN 두께가 중요한데 저희는 TIN 두께를 10나노미터로 증착을 하였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드라이 에칭을 통해서 트렌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피움 지르코늄 억사이드를 ALD로 이렇게 증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와서 몰리브데눔을 이용해서 빈 라인과 소스 라인을 형성하였습니다. 그 위에 이제 인듐 징크 옥사이드, 채널로 쓰이는 인듐 징크 옥사이드를 역시 ALD로 증착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멀 어닐링을 통해서 강유연체 해피움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강유연체 상으로 이제 변화시켜 줬고요. 이게 이제 크로스 섹셔널 뷰가 되고 이거는 탑 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층의 강윤체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만들었고, 한 층에 강윤체 트랜지스터가 8개가 집적이 되어 있어서 총 24개의 강윤체 트랜지스터 어레이가 집적된 그러한 3차원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3차원 강윤체 트랜지스터가 잘 형성이 되었는지 TM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 TM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트렌치 구조로 잘 만들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이 라인들이 TIN 전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제 까만 라인들이 해피움 지르코늄 옥사이드와 이제 인듐 징크 옥사이드가 ALD로 잘 증착이 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TIN 전극이 10나노미터 두께로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해피움 지르코늄 옥사이드와 이제 인듐 징크 옥사이드가 잘 증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피움 지르코늄 옥사이드를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러한 결정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피움 지르코늄 옥사이드와 이제 인듐 징크 옥사이드의 계면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아주 깨끗한 그러한 계면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차원 구조로 만들어진 강윤체 트랜지스터 어레이가 정기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특성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원 강윤체 트랜지스터 어레이에서 각각의 셀 트랜지스터의 동작 특성들을 평가를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제 트랜스퍼 특성이 되고요. 빈라인 커런트를 이제 워드라인 볼티지에 따라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안티클락 와이즈의 히스테리시스 커브가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러한 안티클락 와이즈 히스테리시스 커브는 강윤체 트랜지스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특성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스피드도 평가를 하였고요. 특히 이제 강윤체 트랜지스터에서는 릴라이빌리티가 중요한데 저희가 데이터 리텐션과 이제 인주런스 특성까지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강윤체 트랜지스터들이
잘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조된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러한 어레이에서 동작 특성의 유니포미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가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유니포미티를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스테이트와 이제 이레이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제 많은 수의 소자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소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일한 그런 워드 라인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 셀에만 프로그램을 하고 이쪽 셀에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프로그램 인히빗 오퍼레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드레인에는 저희가 v 인히빗 바이어스를 인가하고 이쪽에는 이제 인가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 바이어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이쪽 셀은 프로그램이 되고 이쪽 셀은 v 인히빗 동작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평가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프로그램된 셀이 있고 지금 프로그램 인히빗 된 셀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고 이레이즈 된 상태로 나와 있는 그런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인히빗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셀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작 특성까지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작된 3D FE 낸드의 인메모리 컴퓨팅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메모리 컴퓨팅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 중 하나인 벡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VMM이라고 하는 동작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3단으로 강윤치 어레이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벡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은 이제 중간에 있는 층, 이 층을 사용을 하여서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풋, 이제 빈라인 0번과 1번에 있는 이제 볼티지를 이용해서 이제 인풋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트랜지스터들은 여기 있는 두 개의 트랜지스터는 이제 프로그램된 상태고 여기 있는 두 개의 트랜지스터는 이제 이레이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시그널은 빈라인 볼티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셀 트랜지스터에 있는 컨덕턴스가 이제 웨이트가 되는 거고, 아웃풋 시그널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빈라인 볼티지와 이제 웨이트를 곱한 것의 합이 이제 소스 라인 커런트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웃풋 시그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4개의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벡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FE 낸드 동작을 위해서 V 인히빗 오퍼레이션을 한 것처럼 웨이트 업데이트를 위해서도 저희가 V 인히빗 동작을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여기의 셀만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 빈라인들에는 이제 V 인히빗을 걸어주고 여기는 이제 V 업데이트 워드라인에 업데이트 볼티지를 인가를 해서 이 셀만 업데이트를 하고 리드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게 웨이트 업데이트 특성이 되는데요. 포텐시에이션 특성과 이제 디프레션 특성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아주 리니어하고 그 다음에 시메트릭한 그런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V 인히빗 동작을 통해서 저희가 웨이트 업데이트를 원하는 셀에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멀티레이어 퍼셉션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가 핸드리튼 디지트를 얼마나 잘 레코그니션 할 수 있는지 레코그니션 애큐리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가 이제 애큐러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용한 소자의 경우는 약 한 90% 정도의 이제 애큐러시를 보이고 실제로 이제 아이디얼한 시냅틱 디바이스에서의 애큐러시가 94%인데 이와 거의 유사한 특성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으로 메모리 소자를 집적하였습니다. 기존 2D 구조에 비하여 3차원 구조의 장점은 각 정보의 처리층을 수직으로 적층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의 처리를 층 단위로 효율적으로 연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본 연구에 제작한 3층의 3D FE 낸드를 통해 다양한 정보 처리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각 층의 예를 들어서 맨 위층은 레드, 중간층은 그린, 맨 아래층은 블루의 처리를 위해서 활용하였습니다. 각 층은 RGB 라인 패턴과 박스 패턴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어레이를 구성하였으며
RGB 라인과 박스 패턴이 섞여 있는 이미지를 인풋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이미지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이미지는 이제 이러한 레드 라인과 그다음에 그린 박스, 그다음에 블루 박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라인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층에서 처리를 하고 그린 박스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중간층에서 처리를 하고 블루 박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아래층에서 처리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양은 이제 레드 라인에서 가장 높은 아웃풋 시그널을 보였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린 박스에서 가장 높은 시그널을 보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블루 박스에서 가장 높은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한 패턴인지 이제 인식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을 때는 이제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레드 라인, 그린 라인, 블루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층에서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 레드로 이루어진 라인과 그린으로 이루어진 라인, 그리고 블루로 이루어진 라인에서 가장 높은 이런 아웃풋 시그널이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RGB가 섞인 20개의 이미지를 인식하였을 때 해당하는 레벨에서 가장 높은 뉴런의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3D FE 낸드를 통해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컴퓨팅이 가능한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용치 메모리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으로 제시한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기반의 강용치 트랜지스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강용치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메모리 및 뉴럴픽 디바이스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3D 강용치 트랜지스터 어레이를 이용해서 컴퓨팅 인 메모리 응용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녹화로 진행된 강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의견을 받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여기 적혀 있는 제 이메일로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윤채 소재와 소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